뭐 앞에서 제가 공항 얘기하고 비행기 얘기가 요사이 가장 큰 이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친절한 대기자의 주제가 바로 이 비행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앞으로 당겨서 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코너를 먼저 좀 진행해보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좀 느닷없이 느껴져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한데 취재하셨다고요? 네, 사실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한 1년 가까이 실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하기로 하고 예. 2조 5천억을 들이기로 하고 2,500억을 계약금으로 끌었는데 어쨌건 좀 갑작스러운 발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항공업계나 다른 데서 다 놀랄 정도였으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은 운송량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7위. 네. 와.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이 19위, 아시아나항공은 36위였거든요. 네. 두 항공사의 합병은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차선책이지만 대한 부재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고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적자기업을 인수하면은 바로 흑자기업이 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적자기업 대한항공이 적자기업 아시아나항공을 네. 인수하면 바로 흑자가 될 것인가. 네. 주제가 흥미롭네요. 어쨌건 그 좀 긍정적인 전망이나 불가피하다는 분석은 많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인수합병은 이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바로 합병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저 대한항공은 인수를 마무리해서 네. 인수 초기에는 자회사로 운영을 하다가 오는 2022년에는 완전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로고를 계속 사용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까 장점, 단점,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과 뭐 걱정거리가 다 공존한다고 하셨는데 네. 우선 걱정거리부터 좀 보죠. 제일 큰 걱정거리는 뭐예요? 합병의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적자 기업이죠. 아시아나항공도 적자 기업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부채가 23조 원으로 부채 비율이 1100%, 아시아나항공은 부채 12조 원으로 부채 비율이 2300%나 됩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되면 세계 7위의 거대 항공사가 되는 건 맞지만은 네네.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부채 비율 세계 최고 항공사. 네. 아.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에 투자한다고 하지만은 네. 아시아나항공에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3조 3천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요. 이게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또 버티느냐고 다 네. 소진해 버렸군요. 대한항공에도 1조 2천억 원이 긴급 수혜될 정도로 지금 항공업계 경련난이 심각하죠. 네. 여당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8천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 전략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 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네.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더구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적자기업인 대한항공이 적자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흑자가 나게 될까요? 아니면 적자가 해소될까요?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자 해소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까?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고요. 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금 2,500억 원을 날릴 위험을 안고도 인수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송민섭 지부장은 노조 입장에서 우려하는 건 노동자 고용 유지인데 네.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건실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합병은 적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해서 거대 항공사가 된다고 해서 정말 영업이 잘 될까?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이 깜깜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항공마저 희청하게 된다면은 대한항공 노동자들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항공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미 한진해운을 인수했다가 지금 공중분해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거고요. 땅콩 해양 사건으로 유명해진 박창진 사무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26개 노선 중에 23개 노선이 겹치는데 어떻게 노선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 아무 데도 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냥 망하게 두느냐? 이건 또 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로서는 그렇게 되면 법정 관리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과거에 아시아나항공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5년 만에 졸업한 전례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부채를 탕감하건 채무를 뭐 탕감하건 아니면은 상환을 연기하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단이 피해를 보게 되죠. 주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 겁니다. 산업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대한항공에 떠넘겼고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서로 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대한항공에 그럼 특혜를 준 게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은 특혜일 수도 있고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특혜가 분명합니다. 조원태 회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네, 엄청난 그렇습니다. 특혜다. 지금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41% 정도고요. 네.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삼자연합이 46% 정도로 지분 경쟁에서 앞서 있거든요.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죠. 그렇죠. 예, 예. 이대로 간다면은 내년 주총에서 삼자연합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경영 참여가 가능해지겠죠. 어허. 그렇지만은 산업은행이 이제 지분 투자에 참여하잖아요. 네네. 8천억을 들이게 되면은 한 지분 10%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를 하는 예. 거고 네. 그러면 조원태 회장 지분이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산업은행 지분이 강성부 펀드, 반도그룹, 델타항공에서 4대 주주가 되는 건데요. 네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조 회장 측 지분은 사는 지분을 포함해서 48%로 급상승하는 반면에 네. 삼자연합 지분은 40%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강성부 펀드는 두 항공사 합병을 두고 조원태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제목의 그 글을 상명을 냈는데요. 아, 조원태 회장만 승자다. 네. 조원태 회장의 무자본 인수가 된다. 산업은행 경영진은 조원태의 우호 지분으로 적극 나서는 대가로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대한항공이 아닌 그 지주회사 한진칼에다가 자금을 투입하느냐. 한진칼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 아니냐. 그렇죠. 왜 거기다 투입하느냐. 이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아까 말씀하신 핵심이 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럼 산업은행은 왜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산업은행은 지금 그 회생이 두 항공사를 다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항공업계의 그 위기가 계속될 건데 두 항공사에다 계속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다. 네네.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하나를 투입하는데 그게 왜 한진칼에 투입을 하느냐. 대한항공으로 바로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원태 회장이라는 특혜라는 거죠. 강성부 펀드에서도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의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있는데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을 통한 막대한 혈세 투입과 그 강성구 펀드 등 주주연합 등 한진칼의 다른 주주들의 희생 아래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금 조달 방식이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호텔이나 지금 그 송현동 부지도 지금 매각한다 그러죠. 예.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정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인데 이 정도면 8천억 정도면은 예. 그걸 왜 굳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무리한 3자 배정 정자와 교환 사채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게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학 목적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이유가 또 산업은행이 인수를 위한 기업 결합 신고 등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투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통합에서도 아직 산업은행의 출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선출자 이런 거는 전례가 없다는 거죠. 허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이거 뒤에 좀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문들이 그래서 도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놔두는 이유가 지금 그 한진 칼의 이사회 의장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봐주려는 이유가 김석동 이사회 의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특수관계,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아, 친분이 있다. 친분, 네, 그렇죠. 이게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제사도 같은 고교 동창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빅딜의 뒤에는 한진칼 사회이사, 이사회 의장이 막후 중재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사회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 방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호 의원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그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사회 의장이 김석동인데 사회이사의 의무는 일부 주주의 잘못된 행동이나 경영진 감사가 의무다. 모피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합병에 관여를 했다면은 특정 주주를 미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소송건이다 이거는. 자, 이제 여기까지 예.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네. 조원태 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형태의 지금 이 합병이라는 점. 네. 왜 그렇게 유리하게 됐지? 요 의혹이 하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얘기로 가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합치면요. 네. 26개 노선 중에 23개 노선이 겹쳐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구조조정 안 합니다. 우리 저 직원들 잘 배분해서 다 데리고 갈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네. 결국은 구조조정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어때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종사자들은 다들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합병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예. 항공기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 인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두 항공사가 적자인데 그대로 운영한다면은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항공사가 흑자를 내려면은 겹치는 쪽의 인력을 줄이거나 적자 노선을 줄이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리스하니까 반납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구조조정도 없이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을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장밋빛 그냥 헛공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네네. 사실은 이렇게 합병 서두르는 거. 아까 어떤 분이 저희 채팅창에다가 이런 말 쓰셨더라고요. 지금 망하는 가게나 네.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아시아나항공만 꼭 살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셨던데 사실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거기가 망하면 거기와 연결된 수많은 국민들,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이 상황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항공산업 자체가 전략 산업이잖아요. 예. 물론 이게 이제 국유화가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대한항공에 18,000명, 아시아나항공에 9,000명 되고 여기에 결합된 하청 협력업체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한 5조 원 가까이 지원을 했거든요. 이미. 예. 그리고 8천억을 추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거 지금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가는 게 맞는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맞지만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박찬구 형제 간 분쟁이 있었죠. 네. 대한항공 지금 남매 간 경영권 분쟁 벌이고 있죠. 거의 다 땅콩 외항 사건을 비롯해서 온갖 참 갑질 국민들 사건이 있었죠. 이런 데다 지금 지원해야 되냐. 우석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민간 독점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문제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어쨌건 항공산업을 살리자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좀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문제가 제일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김해공항 백지화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납득하고 같이 가야 할 혈세 투입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이탈리아는 지금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그 점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